자, 직급 도전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왜 이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냐면요. 직급도 도전이거든요. 도전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에베레스트 도전을 한다. 그죠? 어느 산에 도전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뭐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냥 뒷동산에 올라가는 걸 가지고 도전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건 그냥 산책이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웬만해서 그냥 되는 거는 그건 도전이 아니고요. 도전은 뭐냐면 정말 내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거 될까 안 될까 굉장히 이제 고민해 가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가지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게 도전이거든요. 이 도전을 우리가 애터미에서 적용을 꼭 해야 되는데 이 도전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쭉 늘어져요. 조직 자체가 쭉 늘어지면서 그 조직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내가 어떤 판매사를 하다가 이제 판매사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내가. 그러면 내가 뭐 다른 분들, 그 소비자나 이런 분들을 바라보는 것도 그냥 조금 루즈해지죠. 그러면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내가 가고 주문이 안 들어오면은 그냥 냅둬버리는 거예요. 포인트도 이거 뭐 내일 올라오겠지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해버리고 냅둬버려요. 이런 식이 되면요. 자, 나도 돈이 안 되지만 파트너들도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좌우 라인에 코로나 시대고 그 전에 고간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 이렇게 회원가입 시키고 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후원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 발굴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어요? 최소한 한 달, 두 달, 그리고 몇 달 동안에 걸쳐 가지고 여러분들께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발굴을 해놨습니다. 이 구슬을 발굴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 구슬을 찾았는데 이 구슬을 꿰지를 못하고 그냥 방치해주고 냅둬버리면은 그냥 구슬들이 또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들께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자기 좌우 라인에 있는 분들을 면밀하게 잘 보시고 해서 이분들을 하고 자 제가 말씀드린 요 단계에 따라서 안내를 해드리시고요. 여러분들 본인들도 이 도전 단계에 따라서 성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제가 이 파트너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꼭 들어오시면은 요 단계에 따라서 이제 하거든요. 자, 에리니 코스가 있어요. 1번. 에리니는 애터미 어린이입니다. 애터미 어린이, 이제 애터미 사업 결단하신 분들이죠. 이제 내가 자, 라인 미팅도 이제 들어오려고 하고 이런 줌 미팅에 들어오는 것도 뭡니까? 결단한 거죠. 내 시간을 뭐 잠을 안 자고 그죠? 아니면 내가 어디 외출 안 하고 어디 볼일을 안 보고 이 라인 미팅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에리니 분들이 이런 사업 결단을 이제 한 상황에서 이제 들어온다는 겁니다. 요 상황에서 오늘 이 강남센터에도 애터미 초기 사업자분들 이 에리니 사장님들 좀 계실 텐데 자 1번 이제 시작합니다. 이분들은 어떤 매출 목표보다는요 100일 동안의 세븐코어 1번 2번 있죠. 1번 2번을 꼭 트레이닝을 받으셔야 됩니다. 꼭 이 부분은 정말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 1번 벽돌이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거 할 생각 하지 마세요. 100일 동안의 세븐코어 1번, 2번 트레이닝을 하시고 자 시간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의 결단. 뭡니까? 이 라인 미팅에 들어오는 습관 또 스폰서분들하고 정기적으로 미팅하는 습관 이런 거에 대해서 습관화를 해가는 과정을 우리 애기도 100일 동안 왜 100일 잔치합니까? 100일 동안 살아남으면 얘는 이제 오래 산다 이거죠. 100일이 왜 100일이겠어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세포가 변하는 기간이 3개월이랍니다. 100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내 세포도 애터미화 돼 가지고 딱 요렇게 결단자가 딱 되는 시점이 제일 중요하고요. 자, 요거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점핑을 하는 거죠. 할 때 그냥 나 그냥 뭐 한 달에 그냥 수당 한번 들어올게. 이거는 도전이 아니죠. 그건 도전이 아니에요. 자, 에리니 사장님들은 이제 그 다음 단계 나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자, 준 판매사를 준비를 하십시오. 이 부분을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겠습니까? 판매사인데 준이에요. 준은 뭐냐면 조금 판매사 그 전 단계라는 거거든요. 자, 보름에 8번 정도의 빙고를 맞으면 이제 판매사인데 4번입니다. 자, 4번으로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 달에 어느 정도 되냐면은 월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수당이 나와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리니에서
바로 가시라는 게 아니고 에리니에서 이 준 판매사를 목표로 해서 한 달 내지 한 3개월 이내에 이 준 판매사를 달성을 몇 번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시는 거죠. 그 다음 단계에 뭐가 있겠습니까? 자, 판매사를 빨리 해보는 겁니다. 근데 수동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그 예전에 좀 들었던 그 용어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 자동 오토 판매사에 좀 못 미치는 판매사인데요. 수동 판매사는 뭐냐면 조금 계획을 세워서 나하고 스폰서하고 좀 계획을 세워서 판매사를 달성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유지하는 그런 판매사를 하는 거죠. 한 달에 이게 준 판매사를 하다가 이거를 2배로 딱 한번 접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판매사 유지를 했어요. 그 다음 하반기에는 매출 0. 이게 아니에요. 자, 한 달에 한 번 판매사 상반기에 하고 뭐 하반기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목표가 준 판매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반기는.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월 100에서 150만 원 이상의 수당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요 1번, 2번, 3번을 바로 한 달 만에 하시는 분도 있고요. 3개월 만에 하시는 분도 있고요. 6개월 만에 하시는 분도 있고요. 1년 내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참 어떤 사람에 따라서 자기 목표에 따라서 도전을 하냐 안 하냐 따라 다른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수동 판매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오토 판매사가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건데요. 한 달에 2번 유지하는 거죠. 상하반기 유지를 하게 되고 월 200만 원 이상 수당이 되는데, 여기도 여러분들 매일매일 30을 목표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반기에 8번, 하반기에 8번 해서 딱 빠듯하게, 그죠? 한 16번 정도, 15번, 16번 정도의 빙고를 유지를 하는데, 이게 맞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초기 오토 판매사고요. 목표가 뭐냐면 오토 판매사인데 매일매일 30 이상을 맞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시면은 수입이 꽤 됩니다. 이렇게 되면 200이 아니고요. 한 3, 400 정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30대 30을 목표로 해서 오토 판매사를 하시는데, 직급은 뭐냐면 판매사 또는 팀장이 되실 수도 있어요. 팀장님 중에서 오토 판매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시거든요. 자, 그 다음 뭐겠습니까? 리더스인데 준 리더스 가는 거죠. 그건 뭐겠습니까? 매일매일 70대 70. 70대 70이 목표고요. 월 500만 원이니까 월 1000댁이 우리가 리더스잖아요. 월 500이니까 준 리더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요 목표까지 가게 되면 팀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 선에서 이제 요 준 리더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1차 목표로 삼으시는 리더스 클럽까지 이제 가실 수가 있죠. 이때는 매일매일 150이 될 거고요. 월 850 이상의 수당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족하시면 안 되고, 자, 240대 240을 목표로 이렇게 리더스 클럽 도전 유지를 계속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제일 힘든 구간이, 저는 모르겠는데 파트너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구간이 어디냐를 봤더니 여기더라고요. 여기. 예. 여기인데 이건 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른데, 자, 에리니에서 못 모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준 판매사 하십시오. 한번 해봅시다 할 때는 재밌게 해요. 자기 어떤 주변에 있는 친한 사람들 몇 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요거는 참 재밌게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판매사도 한번 합니다. 판매사는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하는데, 여기서 오토 판매사까지 가는데 요 기간에 여정하고요. 여기서 오토 판매사에서 팀장 준 리더스까지 가는데 요 단계까지가 양상은 다른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왜 양상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자, 요 시기를 딱 지나면요. 그 다음에는요. 재미있게, 왜 돈이 들어오잖아요. 돈이 500 이상 700만 원, 800만 원 되면요. 그냥 마음이 느긋해져요. 여러분들. 그전에는 막 파트너분한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좀 불평불만도 이야기하시던 분들이 쏙 들어가요. 왜? 자기가 잃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핵심이 뭐겠습니까? 오토 판매사까지가 딱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사업을 재밌게 지속시켜 줄 수 있는 딱 그 기점이 딱 되는 겁니다.
이거를 빨리 해버리시면 좋아요. 이거를. 자,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직급 도전하거나 유지할 때 원칙이 있어요. 제가 정해놓은 원칙인데요. 자, 직급 도전할 때 본인의 역량은 최대로 책정을 하십시오. 직급 도전할 때 파트너의 역량은 적정 역량을 책정해 주셔야 됩니다. 계획을 세울 때. 자, 이거 거꾸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본인은 그냥 조금 할 수 있는 데까지만 그냥 하고요. 파트너한테 무리를 막 시켜버려요. 최대 역량 막 뽑아내도록. 자, 그러면 안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원칙 두 번째. 도전하기, 뭐, 이거는 도전이나 유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전 전후로 그 조직 역량을 필수적으로 좀 재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11월 뭐 하반기에 뭐 팀장을 가기로 했어요. 뭐 국장을 가기로 했어요. 이렇게 이제 한 달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 그렇게 하겠거니 생각을 하고 그냥, 할 거죠?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점검 없이. 아니죠. 한 달 전이 다르고 지금이 다르고요. 보름 전이 다르고 지금이 다르고요. 일주일 전이 다르고 지금이 다르거든요. 이 조직에서. 그리고 그 헤드, 그 같이 가시기로 했던 그 리더분들의 사정들이 또 있단 말이죠. 이게 달라집니다. 그럴 때 계속 이런 부분들을 좀 필수적으로 좀 재점검하고 그 밑에 파트너분들 누구누가 하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점검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 가기로 했잖아요. 그때 간다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탓을 해버려요. 파트너 사장님 당신이 가기로 했기 때문에 당신이 어떻게든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또, 자, 도전 후. 그죠? 자, 도전했어요. 도전해가지고 이래저래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이 초기 사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품에 부담을 가지지는 않는지, 적정 재고를 유지를 하는지, 또 소비자들은 잘 구축이 돼가지고 지금 제품이 잘 나가고 있는데,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재점검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혹시라도 이 제품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러시면은 좀 같이 좀 이렇게 띄워주고 해가지고 그 조직에서 좀 활력이 되도록 동기부여가 되는 도전이 돼야 되는데, 도전이나 유지가 돼야 되는데, 가고 난 다음에 동기 하락돼 버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되고요. 세 번째, 파트너한테 지원 계획을 명확하게 좀 공유를 해서, 자, 1차적으로 지원은 이렇게 내가 해줄 거고요. 그 다음은 조금 주의를 봅시다.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뭐 예를 들어 포인트 지원 계획이라는 이런 부분을 그냥 모호하게 뭐 얼마를 지원할 건지 말도 없고 그냥 일단 가보세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이거 뭐 해야 되는 거지 말아야 되는 거지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파트너 입장에서도 이 계획을 세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라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포인트 지원이나 뭐 이렇게 해주신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같이 공유를 해서 그럼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 있으면 가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무리해서 그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네 번째가 뭐냐면 정말 가급적이면은 가급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필수적입니다. 스폰서하고 팀의 직급 계획을 고려해가지고 시기를 결정해야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밑에 파트너 어떤 A라는 분이요. 11월 하반기에 꼭 가야 된대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팀에서는 12월 상반기에 어떤 뭐 국장 계획, 뭐 본부장 계획 뭐 이런 걸 다 잡아놨는데 저 A라는 파트너가 자기는 죽어도 11월 하반기에 가야 되기 때문에 12월 상반기는 우리가 못 갑니다. 이런 식으로 팀의 어떤 팀워크하고 좀 안 맞는 계획을 그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파트너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한번 직급 도전이나 이런 거 한 번 가고 말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위하고 아래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네트워크,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역량이 이렇게 계속 우리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다 연결돼 가지고 연결 재무제표를 꾸려야 되는 건데 나만 독립해 가지고 그냥 알아서 할게요. 그게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막 고집을 부리고 이런 분들이 그건 교육이 아직 덜 된 겁니다. 네트워크 지수가 작은 거죠. 아직까지 에린인 거예요. 에린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팀에서 교육이 좀 돼야 되고요. 그래서 같이 함께 도전하는 거라는 걸 꼭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도전 후에
한 단계 이하 레벨, 한 단계 이하, 그러니까 두 단계, 세 단계 막 내려가서 레벨 하락이 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습니까? 여기서 제가 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2번 유지를 했는데, 유지를 하고 어떻습니까? 저 뭐 막 수동 판매사는 아예 생각도 없고, 야 다음 갈 때까지 야 매출 잠궈, 2번으로 4번에서 2번으로 떨어져 버려요. 막 이런 식으로 3번이 1번이 돼 버려요. 막 이렇게 막 매출 잠궈 버렸다. 야 다음에 갈 때 그냥 포인트 넣어야 되지, 넣지 마 이러면서. 그건요, 조직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올라올 때까지 자, 도전했습니다. 그럼 조금 느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3번에서 2번까지는 좀 갔다가 또 3번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3번이 자동이 되는 거거든요. 3번에서 4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4번이 되는 건데, 여기서 편차가 너무 커져 버리면요, 조직의 활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감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단계 정도, 자 4번에서 3번 갔다가 3번, 4번 요러고, 자 4번에서 3번인데 2번으로 막 떨어지려고 그래요. 이것도 도전하셔야 됩니다. 3번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2번까지 가면 안 되겠다 하면서 3번을 고수로 하시고 유지를 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스폰서분들하고 또 의논을 해가지고 나 지금 3번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꼭 있잖아요. 자꾸 7단계 직급만 자꾸 생각하시지 마시고 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잘 보시고요. 요 단계도 잘 보시고, 이게 왜냐면 수입 구조예요. 수입 구조. 이게 우리 그 성공 가이드 시스템에 보면 18페이지에 보면은 나와 있는 그 직급 구조를 형상화한 거거든요. 자, 요 번호를 잘 기억하셔가지고 막 4번이 2번으로 떨어진다든지 그렇게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은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조직의 활력이 되고 탄력을 가져가면서 이 도전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은 직급 도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번에는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리더분들이 만약에 직급 도전에 대해서 감을 잃어버리면요, 그럼 파트너분들은 더 해요. 너 안 해? 예를 들어서 우리 부업하시는 사장님들 있잖아요. 비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중이 전부 다 자기 본업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본업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거기에 굉장히 이제 줄을 가지고 오거든요. 우리 사업자들은 그게 아닌데, 우리 소비자분들이 이런 분들은 거기에 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업에서 빨리 애터미 쪽으로 탈출을 시켜야 되는데 계속 그냥 200, 300 받는 거에 그냥 만족을 해가면서 냅두시면 안 되거든요. 그럼 냅두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위에 스폰서가 도전이라든지 아니면 유지에 대해서 생각이 없거나 이럴 때는 그냥 루즈해져 버립니다. 이번에 리더스 컨퍼런스를 하는데 싱가포르에서 리더스 클럽에 이제 입성하신 분이 있는데요. 이분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분은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 이제 중국계 이렇게 그 사업자이신데, 자기가 2년 동안이잖아요. 2년 동안을 정말 저녁 6시부터 밤까지, 그리고 주말 활용해가지고 낮에는 일을 하셔야 되고요. 저녁 6시부터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를 아는 사람은 안 돼요.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정말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목표가 뭐였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하는 게 목표였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렇게 하셔가지고 전업하셔가지고 지금 뭐가 됐습니까? 리더스 클럽 됐어요. 리더스 클럽.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부업을 하시면서 애터미를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부업자분들이 더 힘듭니다. 왜 힘듭니까? 낮에 자기 열심히 일을 하고요. 애터미 사업 또 해야 돼요. 예? 투잡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전업하는 사람들 더 편해요. 왜? 애터미만 하면 되거든. 자, 어떻습니까? 누가 더 피곤하겠어요?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어떤 그분들은 쉬어야 되는데 애터미 해야 돼요. 더 힘들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걸 감안을 해 주십시오. 우리 전업으로 하시는 리더분들은 그 부분, 그 부업 하시는 분들의 심정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쩔 수 없이 시간적으로 100% 투자를 못 하기 때문에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분들이 전업하셔가지고 애터미에 올인해서 애터미 성공자로서 노동의 수익에서 벗어나가지고 시간과 돈의 어떤 그런
자유를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하고 하실라 그러면은 그분들의 직급 계획도 세우셔야 되는데요. 바로 뭐 판매사 뭐 팀장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조금씩 그죠? 뭐 준 판매사 그리고 수동 판매사 이런 정도로 중간중간 단계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계속 도전과 유지를 계속 반복해 가면서 주기적으로 도전을 시켜주시고 주기적으로 유지를 시켜주셔야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수입 어떻습니까? 한 달에 100에서 150, 한 달에 200에서 300, 그죠? 한 달에 300에서 500. 요게 딱 유지가 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파트너분들의 그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셔가지고 그냥 판매사 아니면 그냥 저 급전직하 뭐 매출 제로 이게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단계적으로 우리가 직업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조금 세분화해서 좀 재미있게 또 도전과 유지를 반복해가면서 점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남 탑센터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